안녕하십니까. 11월 2일 수요일 오전 11시를 넘겼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오후에 이태원 일대에서 이른바 헬로윈 참사 사건으로 150명 이상의 인명피해가 났고 또 상당 부상자도 속출한 그런 비극을 우리는 경험하고 전국 방방곡곡에 조문대를 만들어 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현장으로 또 현장에 가지 못하더라도 마음과 마음으로 애도하는 지금 애도 기간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이 100명 이상이 10대 말에서 20대 젊은이들이라고 하는 것은 자식을 키워본 사람, 저처럼 손자, 손녀가 지금 딱 6명이 전부가 20대라고 하는 이런 손자, 손녀를 가진 저 같은 사람들의 입장, 또 그런 부모들을 생각할 때에 이건 정말 참담하고 그 유가족들에게 뭐라고 말을 해야 하는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는 이번 참사에서 전 국민이 애도하는 그 마음이 한 곳으로 모여졌습니다. 거기에는 정치적 이견을 달리한다 하더라도 또 각각 다른 지역에서 산다 하더라도 애도하는 그 마음에 같은 동질의 느낌을 지금처럼 한순간에 한 곳으로 모아진 때는 지금까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애도 기간이긴 하지만은 이런 한마음으로 모인 우리의 이런 뜻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있는 정치인들, 그리고 그 정치인들이 움직여가고 있는 그 틀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이 정치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애도 물결이 한 곳으로 모여진 것과 같이 정치에도 평소에 한 곳으로 이견이 다르고 한다 하더라도 이 정치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저는 이 시기에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정치에 무관심하면 많은 국민의 다수가 정치에 무관심하면 가령 이것은 이 투표율 또는 기권율로 나타날 수도 있는데 그 역대 선거에서 90% 이상 된 일이 거의 없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도 70 몇 %에 머물렀고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에는 50% 내에 머무른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투표율에 있어서도 그것이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후보가 나왔다 하더라도 그래서 기권하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투표장에 가서 나의 의사를 표시할 필요가 있다. 가령 누구도 지지하기 어렵다 그러면 그냥 백지로 투표함에 넣어가지고 이런 무효표가 몇 %다라고 집계 되는 것, 그것도 국민 민심의 한 방향이 수치로 나타내는 것이니까 따라서 우리가 모두가 한마음으로 투표할 일이 있을 때는 반드시 투표장에 가서 우리의 관심과 의사표시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대통령이 우리 손으로 뽑고 국회의원도 뽑고 지방자치단체장 의원들도 우리가 뽑는다. 뽑힌 그들이 제대로 헌법적 절차에 따라서 제대로 그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가 하는 그 과정도 투표할 때 심리와 똑같이 평소에도 면밀히 관심을 갖고 집중해야 된다.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우리 헌법이 보장되고 있는 청원권 행사도 있고 진정을 할 수도 있고 곳곳에 모여서 우리의 의견을 표시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철저한 관심을 가져야 이 정치 무관심층이 늘어가고 투표율이 저조할수록 불량품이 생산된다. 불량품이 저질의 지도자, 저급한 지도자가
생산될 수 있다. 그것은 결국 국민 우리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되돌아온다. 이런 생각을 오늘 아침에 한번 해봤습니다. 에이브러함 링컨이 한 유명한 말이 있죠. 민주주의 정치란 무엇이냐?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치다.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of the people. 그 말은 결국은 우리 헌법에도 그 정신이 규정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하면 국민이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헌법 1조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헌법상 제1기관인 국민의 구성원들입니다. 국민의 구성원들이 이번에 이 애도기간에 애도하고 그 애도하는 물결이 한 곳으로 모여져 가고 있다. 이게 헌법적으로 따지면 헌법상 제1기관인 국민들의 현재의 이거 신경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다. 그 헌법 체계로 보더라도 국민이 가장 먼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국회, 대통령 이런 순서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저는 지금 이 정권을 맡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권, 그리고 거기에 비판 세력으로 국회의 제1야당의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로 상징되고 있는 민주당 169석의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관점, 국민인 우리가 이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하는 관점에서 몇 가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따진다기보다도 묻고자 합니다. 이 5월 10일에 취임했으니까 6월 10일, 9월 10일, 10월 10일 4개월, 5개월 가까이 됐는데 어떻게 해서 여론조사에서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 이를테면 계속 지지하고 있다 하는 그 수치가 30% 내외에 정체되어 있느냐. 윤 대통령이 당선될 때는 49몇 %니까 약 50%로 당선됐으니까 약 20%가 툭 떨어져 있다. 임기 초부터. 이게 왜 그러냐, 그게. 왜 그러냐. 이건 윤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게 예의상도 그렇고 면목이 안 서는 일이 아니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많은 여론조사 기관이 있는데 이거 다 믿을 수 없어요. 믿을 수 없다고 하는데 저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몇몇 그래도 신뢰를 갖고 있는 여론조사 기관, 과거 여론조사에서 선거 결과를 맞춰온 몇몇 기관의 그 추세는 일단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거기가 30% 내외에 고착되어 있고 그 조사에서 무엇 때문에 대통령의 국정 수행률이 낮다고 평가하느냐에 대해서 1위 인사 참사다. 인사를 잘못한다. 그리고 일방적이다. 그리고 독선적이다. 그리고 무능하다. 독선적이다, 일방적이다, 인사 참사다. 그건 참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윤 대통령이 무능하다. 그 수치가 비록 현저히 높은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임기 반년도 안 돼서 어떻게 그런 소리까지 들으면서 지지율이 30%대에 고착되어 있느냐. 이걸 이유를 찾아서 극복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보름 전에 어떤 유튜브에 출연해가지고 대통령이 이번 정기국회를 마감하는 12월 달 1월 초에 걸쳐서 대폭 인사쇄신을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국무총리와 비서실장, 대통령이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는 국무총리와 비서실장은 30, 40대 전후에서 새로운 사람을 골라봐라. 그리고 비서실도 젊은 층을 대폭 기용하고 장관 중에도 18개 장관 중에 4, 5개 부처는 아주 젊은 사람으로 이렇게 쇄신의 분위기를 한번 만들어 봐라. 이렇게 지지율 고착의 첫째 원인이 인사 참사이기 때문에 그런 제가 공개적으로 건의를 한 바가 있는데
윤 대통령이 이 문제에 있어서 귀담아 듣고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만은, 가령 윤 대통령을 지금까지 지지해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지지하고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지지했으나 지지를 철회한 분들도 그렇고, 또 완전히 반대편에서 윤 대통령을 비판 반대하는 국민들도 그렇고, 작은 우리가 선의를 가지고 헌법상 제1기관인 국민의 입장에서 우리가 뽑은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잘하도록, 일단은 잘하도록, 그를 격려하도록, 그리고 잘못한 게 있으면 또 엄정히 나무라는 이런 것을 이번 이 기회에 우리가 마음을 다잡아야 될 거 아닌가. 다음으로 제1야당 이재명 대표가 지도하고 있는 제1야당 본인을 포함해서 169명의 국회의원들, 그러니까 헌법 개정과 대통령 탄핵을 빼고는 무슨 법안이나 무슨 결의안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의석을 확보해가지고 지금 마음대로 하고 있는 몇 가지 징후가 있지요. 노란봉투법을 비롯해서 양국관리법 위반 같은 거 그냥 통과시키고, 그리고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당을 이제 위협하고 있는데, 저는 168명, 이재명 의원을 빼고 168명 국회의원과 거기에 권리당원, 책임당원들이 어찌하여 이재명 같은 사람을 터무니없는 지역에 공천 줘가지고 국회에 입성해서 그에게 쏠려있는 10여 가지의 사법처리 대상에 대한 방탄조끼를 입게 만들, 그리고 거기에다 당 대표까지 시키고, 이게 과연 헌법상 제1기관의 국민인 우리, 에이브라함 링컨 말을 다시 인용할 것 없이 이게 국민이 바라다 보고 있는데, 이게 제1야당 지도자를 이게 현행범이라고 저는 늘 얘기하는 게, 중앙지방법원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재판이 계속되고 있죠. 최근에 유동규 씨가 여러 가지 폭탄 선언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장동 몸통은 이재명이라는 게 아주 백일하에 증거로 확정되어 있어요. 무슨 김용이라는 자에게 20억 자금이 흘러갔다 하는 거, 저는 그걸 격가지로 봅니다. 이게 몸통이 이재명에게 분명한 일이에요. 몸통이. 이런 사람을 대표로 내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168명 국회의원들과 그를 내세운 권리당원, 책임당원들, 개딸들이 어차피 기울어져 있으니 그렇다고. 여러분들은 어찌하여 거기까지 생각을 미치지 못하냐.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우리도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지만 국민의 중요한 일부로서 이와 같이 현행범에 준하는 범죄 덩어리인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당대표로 내세우느냐.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그 생목숨을 잃어버린 그런 젊은 아들, 딸들, 손자, 손녀를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이 된다고 한다면, 정치판에 있어서 대통령이 뭘 잘못한다? 잘하라. 야당 대표가 이게 도저히 대표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 대표를 바꿔라. 이런 소리가 윤 대통령, 이재명 대표, 그리고 국민의힘당 107명의 국회의원, 민주당 국회의원 이 168명의 가슴, 머리에는 이런 국민으로서 자각하는 그런 마음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가슴에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태원 저 참사에 대해서는 사전에 행정기관이 예방책을 면밀히 세웠던가. 오늘 아침 보도를 보면 해밀턴 호텔 그 골목길이라는 게 3.2m 폭에 약 40m인데 그게 불법 건축물이 계속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걸 따져가면 앞에 정권까지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그냥 그렇다 치고 그날 엄청난 인파가 몰려오고 10시 40분경에 112에 신고됐는데 이거 경찰이 그걸 소홀히 했다. 이런 여러 정황이 나오니까 이걸 엄정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그 책임을 물을 때는 그 최고 책임까지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지켜보기를 하고, 곁들여 이 사태를 계기로 모든 국민인 우리, 헌법상 제1기관인 국민인 우리가 대통령과 여당 국회의원, 그리고 야당 대표와 야당 국회의원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책임 당원들이 과연 헌법 절차에 따라서 지킬 걸 지키고 해야 할 일을 하고 안 할 일은 하지 않게 하는 그런 계기로서 우리 국민이 한번 뜻을 모으는 애도 기간이 되어야 되겠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그래야 한 가지 제언을 하겠는데, 이 말씀 끝에 싱가포르가 오스트랄리아, 호주 외에도 여러 나라가 있는데 지금 제가 자세히 기억 못 하겠습니다만은, 각급 선거, 그러니까 국회의원 무슨 대통령 선거 이럴 때에 정당한 사유 없이 기권할 때는 일정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경우에는 우리 돈으로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는 10만 원 미만의 범위 안에서 벌금을 물리게 하는 이런 제도고, 오스트랄리아에도 그 비슷한 제도를 택하고 있는데, 이번 이 사태를 계기로 우리 국민이 한 곳으로, 정치적 견해는 다른다 하더라도 한 곳으로 나라가 잘 되게 해야 되겠다. 좋은 지도자를 뽑겠다. 나쁜 지도자를 걸러내겠다. 그래서 투표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모두 일단 투표장에 간다. 그래서 싱가포르나 오스트랄리아처럼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에 불참할 때는 우리 스스로 일정한 제재를 받자. 우리 스스로, 이게 국회의원들 보고 이런 법을 만들어라 이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 스스로 제재를 한번 감수해보자. 그런 뜻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들에게 당신들이 공직선거법에 이런 벌칙 조항을 한번 넣어봐라. 어떻습니까? 이건 다음으로 여러분들하고 한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기로 하고, 일단 오늘은 소박하게 이런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생때 같은 목숨을 잃어버린 주로 젊은이들, 그리고 그들을 아들, 딸, 손자, 손녀로 두고 있는 많은 국민들, 이를 애도하고 있는 우리 모두의 이 영전들과 그 유가족들의 명복과 위로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